어제 영상에서 스페이스X 첫 종가와 이란 서명, 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었죠. 답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올라탔어요. 공모가가 135달러로 시작해서 종가는 161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달러, 미국 상장사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 더 봐야 할 건 따로 있었는데요. 같은 날 미국 10년물 금리가 4.48%로 올랐습니다. 주식은 올랐고 유가가 빠졌는데 금리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숫자들이 많아지면 내 투자에도 구멍이 많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질문은 하나인데요. 전쟁 프리미엄은 빠지는 것 같은데 연준 프리미엄은 아직 안 빠졌다. 이 둘이 충돌하면 가격을 정하는 건 어느 쪽인가? 오늘도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제 스페이스X가 첫 종가가 공모가 135달러를 지키는지를 확인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결과 보셨나요? 135달러를 지켰습니다. 19%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는 160.95달러였고요. 시가총액은 2조 1천억 원입니다. 하루 거래대금만 840억 달러에 거래량이 5억 1천만 주였습니다. 미국 증시 역대 최대 IPO가 첫날부터 시장을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층 더 봐야 하는데요. 이 가격은 매출의 약 112배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적자였고요. S&P 500에는 수익성 요건과 신규 상장 거래 이력 요건 때문에 바로 편입되긴 어렵습니다. 나스닥 100에는 빠르게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눈치 빠른 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패시브 ETF 자금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편입이 지연되면 지금 가격은 기대 프리미엄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단순 IPO가 아닌데요. 이건 민간 시장 밸류에이션이 공개 시장으로 넘어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계속 통과된다면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다음 IPO 후보의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깨지면 AI, 우주, 민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옵션 거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열리면 현물만 있을 때와 가격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한국장에도 바로 직결됩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과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이 같은 시험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로 시장이 달아오르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도 놓쳐선 안 되겠죠. 이란 합의는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합의는 발표가 아니라 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가까워진 모습은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양측이 문안에 합의를 했고 수요일 내 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도 양해각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했고 파키스탄 총리는 최종 합의 문안이 도출됐다고까지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측은 이란이 유출한 합의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 근접은 맞지만 조건 해석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서로 반박하는 모습만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겠죠. 유가는 하락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가 84.88달러, 전날 대비 3.2% 하락했고요. 브렌트유는 87.33달러, 3.4%가 하락했습니다. 브렌트 기준 3월 초 이후 최저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올해 브렌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약 17%가 줄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가가 내려간 건 맞는데 시장 참여자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선물 트레이더의 신규 유입은 적고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가는 사람만 많다는 겁니다. 시장이 얇아지면 합의 하나에 급락하고 파기 하나에 급등하는 양방향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유가가 내려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합의가 깨지면 평소보다 더 크게 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연준은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되시죠? 일단 유가는 빠졌는데 또 의외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심리 지수가 48.9로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1년 기대가 4.8%에서 4.6%로, 장기 기대가 3.9%에서 3.4%로 내려왔어요. 미시간대는 휘발유 가격 완화가 저소득층 심리에 특히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예요. 소비가 살아나고 물가 공포가 식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같은 날 10년물 금리가 4.48%로 올랐어요. 2년물도 전날보다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소비 심리가 올라오고 기대 인플레가 내려왔는데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 시장은 이제 연준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FOMC가 열리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 나옵니다. 이번이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첫 회의인데요. 시장은 정책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연말금리 인상 확률을 5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졌으니까 이제 연준이 인플레에 집중할 수가 있다. 유가가 내리면 헤드라인 물가 부담은 줄어드니까 그 여유 공간을 연준이 긴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성장의 문을 열어두는 동안 AI에서는 국가 규제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어젯밤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저도 사용자라 좀 짜증이 났었는데 국가안보차 제안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엔스로픽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지시에 따라 자사 최고급 AI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미토스를 탈옥했다고 주장하니까 상무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상용 AI 모델이 정부 개입으로 오프라인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에 미 국방부가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적대국에나 붙이는 라벨인데 미국 AI 회사가 그 라벨을 받은 겁니다. 엔스로픽 측에서는 이건 오해다. 이 기준을 업계 전체에 적용하면 모든 프론티어 모델 배포가 멈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영향이 없다고도 밝혔죠. 여기서 핵심은 이건데요. 지금까지 AI 수출 통제는 칩이었어요. GPU를 못 보내게 막는 거였죠. 이제는 모델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된 겁니다. 칩도 막고 모델도 막는 시대가 열렸어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미국 주 검찰총장 연합이 오픈 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고, 사용자 데이터, 미성년자 보호까지 범위가 넓은데요. 오픈 AI는 이번 비공개 상장 서류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상장 전에 규제 리스크가 붙은 겁니다. 다행히 반대 방향의 뉴스도 있긴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에게 베라 CPU를 이르면 8월부터 주문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GPU 수출이 막혀 있으니까 CPU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 칩으로 20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내 묶으면 그림이 보이는데요. AI 인프라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어디에 어떤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보면 안 되는데요. 하드웨어 수요는 살아있지만 소프트웨어, 모델, 소비자 보호 쪽에는 규제 할인율이 새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있는 FOMC만큼 당장의 가격 변수는 아니지만 AI 밸류에이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한테도 다음 주는 만만치 않은데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시장을 나스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최대 140억 달러 규모가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회사는 아직 규모와 시기를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2조 1천억 달러짜리로 데뷔하면서 대형 성장주 물량 소화력이 확인이 됐잖아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SK 하이닉스의 ADR 환경에도 우호적입니다. 다만 다음 주는 한국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너무 밀집돼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일본은행 회의가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매파적으로 나오면 엔캐리 자금이 흔들릴 거고요.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압력이 겹치면 원화와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되겠죠. 특히 FOMC는 경제 전망 요약이 같이 나오는 회의예요. 연준이 올해 금리 경로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다음 주에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늘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은 빠지고 있고 스페이스X가 위험 선호를 확인했지만 그 아래에서 연준 프리미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질문이 합의가 되었느냐였다면 오늘부터의 질문은 합의 후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바뀐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 건 단순히 물가가 나빠서라기보다 시장이 전쟁 부담이 빠진 만큼 연준은 인플레에 집중할 수 있다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쟁 프리미엄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 프리미엄은 여전합니다. 다음 주 FOMC에서 워시 의장이 어떤 톤을 내느냐가 그 답을 줄 겁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란 서명과 일본은행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